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세율 계획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아마 재테크인 거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목돈으로 불릴 수 있을까 많은 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재테크 중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 전략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또 발품을 팔아야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 토지 관련된 모든 궁금증도 저희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핵심 포인트 오늘도 짜 드릴 텐데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저희 시작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방송 마감까지 전화 받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입니다. 2128-8548 전화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또 후반부에 여러분들 1대1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SNS는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의 창구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에 접속해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루원개발의 송병은 대표와 함께 저희 부동산 시장 공부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정말 빠릅니다. 그러네요. 1월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고 곧 있으면 또 구정이고 이렇습니다. 네네. 네, 구정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표님? 이번에 구정 계획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타임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저예직 네.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좀 보냈다면 이제는 저희 와이프 네. 집사람 위주의 어떤 가족 관계로 한번 와, 보내볼 네. 생각입니다. 거의 10여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골 집에 갔다가 네. 구정 당일날 서울로 다시 귀경해가지고 어. 서울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가정적이시잖아요. 올 한 해 목표가 사업도 크게 불리시고 가정도 네네. 잘 지키겠다.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즐거운 또 계획 짜고 계시니까 일도 네네. 더 즐겁게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네, 네네.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예타조사 면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대표님.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해소가 될까? 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부동산 시장을 먼저 가기 전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저희 나이 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선배님들 더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벌써 2019년도 1월 달도 지금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2월 달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 개학이 빨리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개학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네. 시간이 하루가 안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 타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도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의 매입 가격, 매도 가격이 다 다를 것 같고요. 또 물건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연립들의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위치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좀 다르고 거기에 맞는 가격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 체계, 아파트 시장, 단독 시장, 뭐 빌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거지 시장을 한 번에 묶어서 규제를 넣다 보니까 네. 이런 시간들 타이밍에 함께 이렇게 덩달아서 이렇게 네. 가격대가 움직이고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별도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 부동산에서도 토지의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같이 함께 가는 시간 타임이지만 토지 시장만큼은 좀 별도로 좀 봐야 하거든요. 아예 따로 놓고 볼까요? 네네. 토지 그래서 시장은? 네. 건물의 시장이 꺾일 때 토지의 시장도 약간 꺾이지만 네. 사실 호가 지정이 안 빠집니다. 토지의 시장은 잘 빠지지 않는다. 네, 네. 이번에도 지금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꺾였죠. 네. 주거지 시장 기준으로 가장 많이 꺾인 구조인데 지금 작년부터
토지 시장으로 보면 토지 시장 꾸준히 오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예타 없이 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토지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1순위로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네. 이번에 예타 없이 가겠다는 그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맞아요. 실제로 5년 가까이 1조 175조죠. 네네. 단위가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175조 가까이가 자금이 맞아요. 풀리는 이런 구조고요. 네. 단기적으로 올 한 해만 봐서 22조에서 26조가 풀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 자금이 풀리게 되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네. 철도를 놓는다든가 SRT, GTX, GTX.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각 교통망에 지방의 거의 다 인프라 쪽에. 고속도로, 네. 확충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보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네. 토지 쪽으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토지 쪽으로 보상 받으신 분들은 네. 그 중에 50% 가까이를 그 주변에 대토. 가까운 지역에 네. 대토가 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토가 이루어지고 난 나머지 50%는 또 어딘가는 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계속 움직이지 않는 유동자금으로 남아 자금을 묶어두진 보통 그렇죠. 않잖아요. 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일부 자금들은 또 건물의 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시장과 함께 토지 시장, 특히나 토지 시장이 아파트 경기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뜨고 있는 시장에다가 네네.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네. 보여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또 뉴스가 나온 게 GTX 비노선이 이번에 예비타당 면제에서 탈락을 해서 네네. 기대하셨던 분도 오늘 조금 실망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님. 네. 근데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호재가 될 수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A로선, C로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두고 네. 사업 진행을 하겠다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예타 없이 그냥 바로 사업 진행을 한번 네네. 해보겠다는 거였고요.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하더라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예. 그래서 A로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주 운정지구에서 일산을 거쳐서 저쪽 밑에 동탄 쪽으로 저희가 내려가는 한번 쭉 다 구조고요. 봐드렸잖아요. 네네. 예. GTX C로선 C노선. 같은 경우는 남양주 의정부 거쳐서? 양주 쪽에 양주에서 의정부 거쳐서? 쭉 안쪽으로 청량리를 거쳐서 수원, 서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송산, 네. 청라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 위로 남양주, 구리 쪽으로 빠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로선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오히려 C로선은 조금 빠질 수 있다. 다만 서울을 축으로 한 중심부를 가로지른다는 그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네. B노선 같은 경우는 세 개의 A노선, B노선, C노선 중에 가장 길면서 가장 동서를 잇는 많은 인구들을 네. 날릴 수 있는 이런 유동시킬 수 있는 이런 네.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B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거치더라도 굉장히 자신이 있다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실망하실 하지 필요 마시고, 없이 네. B노선은 올해 예타를 거쳐서 내년 정도 확충나면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빠를 수 빠르게.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제 허가가 나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말고 네, 네네네. 나겠죠. 네, 이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이번에 조금 실망하지 마시고 뉴스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 구정선으로 해서 또 세미나 많이 예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일단 저희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세미나. 네네. 네. 저희가 내일이죠. 1월을 갈무리하는 마무리 짓는. 네. 저희가 내일은 저희 사무실 근처인 홍대, 홍대역 근처에 홍대 청년문화공간에서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정이 지난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되겠네요. 저희가 네. 특별히 시간과 날짜를 좀 지정을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영등포에서 1시 반부터 네. 4시까지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가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가, 그 자금 시장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부동산들이 뛸 수 있는가, 그런 큰 이슈들을 강의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이 다들 아마 어렵다, 어려울 거다, 지금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저희가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네네. 있기 때문에 세미나장에 오시면 핵심 알짜 정보들 아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은 홍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구정 연휴 이후에는 금요일에 또 영등포 쪽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발걸음 하셔가지고요.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근거리에서 다 잡으셨어요. 세미나를 오늘은. 네, 이번에서. 네. 네네네. 저희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네. 2월 달은 거의 지방에서 또 전국 세미나 네네, 전국 하시는군요. 예. 투어 방식으로 저희가 주 원래 2회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2월 달 둘째 주부터는 네. 주 3회씩 해가지고 와. 전국 투어를 네. 안 가본 데까지 다 한번 돌아서 단 한 분이 오더라도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 위한 세미나를 위해서 쫙 한번 돌아볼 계획을 네. 잡고 있습니다. 아유, 공격적인 또 네네. 연초부터 행보를 네, 이어나가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예.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 예타 없이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만 하더라도 22조, 많게는 26조 정도의 예산이 금액이 풀리는 되게 크더라고요. 그죠, 보상 예.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자금이 또 풀리는 구조고 네. 지금 국토종합개발 4개년 계획 그래서 실제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 10대 광역 네. 혁신도시에 이어서 세종시 플러스해서 지방 분권화시키는 균형발전 위주로 많은 정책을 내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번 정책에서 얼마 전에 네. 뉴스 나온 게 지금 지방 균형발전 구조로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서 예타 없이 막 사업을 진행하겠다. 물론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조금 추우고 잘했냐 못했냐도 조금 추우겠지만 지금 경기가 좀 꺾어가는 부족 네, 그다음에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잖아요. 침체되는 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다시 한번 내수 시장을 활성시키겠다 이런 너무 구조로 반가웠습니다, 움직이기 진짜. 때문에 예. 이런 소식들을 전국에 쫙 알려야겠죠. 그래서 전국 투어 하다시피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곳곳에 또 지방에 계신 분들 기대를 하시고 또 송병은 대표와의 좀 만남 또 준비하고 네, 2월 달에, 네네네. 3월 달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마포구를 보죠. 대표님 마포구를 볼 텐데 집값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기 전에 가장 뭐 많이 올랐던 마용성 중에 맞습니다. 마포구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집값 하락하기 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금 현재도 많이 올라 있다.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고요. 마포구는 요 근래에 조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조금 있죠, 나왔죠. 있죠. 그래서 네.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강남구, 물론 이제 서초구도 좀 들어가지만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좀 전체 규모로는 조금 빠지니까요. 네네. 어떻게 됐든 간에 표준 공시지가 기준 단독주택지에 대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좀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오. 확정은 이제 올 4월에 확정 발표는 4월에 나지만 나고. 지금 현재 발표 나온 거로는 좀 많이 올라간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36% 정도 네네. 올랐다고 하니까 30% 가까이.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53%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온 이런 구조니까 네. 작년 대비에는 1.2%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 기준으로는 51.8 정도 됐었으니까 네, 네. 1.2 정도 과세 기준이 좀 올라갔다. 올라가서, 공시지가 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죠. 네, 서울 용산구가 지금 말씀하신 35.4%, 강남구, 네네네.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이렇게 네네. 순으로 좀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다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맞습니다. 마용성 그죠. 많이 올랐던.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은 이제 공시지가가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시장도 공시지가 또 다시 이제 발표를 해야겠죠.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업용지 또 토지의 시장도 함께 다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올라감 그 폭, 공시지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1.2% 정도. 그래서 내고 있는 세금, 네. 보유세가 조금 더 늘 수 있다.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까지 소득분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단독주택지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15억 이하에 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기존에 내고 있던 거에서 조금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또 것 같고요. 내는 입장에서는 40만 원, 그게 50만 조금이 원에 아니겠지만. 뭐 3만 원, 5만 원 더 네. 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15억 이상부터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등률이 21.8%, 21.10% 정도 나오고요. 네. 25억 이상 고가 주택이라고 초고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36.49% 정도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내시던 분들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 정도 내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보유세를 좀 더 내는 이런 그래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가주택도 그렇고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보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네. 한 주택자가 아니라 사실 2주택자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대표님 어떨까요? 네.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글로벌 경기도 좀 안 좋고 내수 시장도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작년에 지금 국내에 지금 내수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좀 뒀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워낙 또 드라이브를 네네. 걸고 있고. 작년 4, 4분기 예. 기준만 잡더라도 거의 1%대까지 가까이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도 대한민국이 힘을 더 내서 저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규제에 있어서 지금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거기에 공시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네. 각종 과세 연금이나 네. 이런 뭐 부분들이 재산세, 건보료 이런 건보료 것들도. 같은 경우 좀 늘어날 네네.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보상으로 풀리는 자금들, 그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175조 가까이가 풀기 5년에 때문에. 갇혀서 풀리는 이런 구조이기 네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자금으로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다.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시장 타이밍에 한 복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멸실되면서 공급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전혀 아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이런 네, 구조. 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멸실되면서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려고는 마포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멸실되면서 공급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면 영등포나 이런 쪽도 다. 가격 네. 상승은 꾸준히 이루어진다. 다만 올 여름까지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네. 받는 지역들이 있고 또 옥석가리가 좀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 가을부터 늦게 되면 내년 봄부터 2020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이런 네. 시장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래가 뭐 침체가 되기는 했잖아요, 많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물을 내놓지 말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 맞습니다. 도와드리면서도 얘기를 네네네.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조금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가지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또 급하게 매물 내놓으셨다가 또 후회하시면은 더 또 힘드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조금 신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구조를 잡고 있다가 안정화 정책에서 내수 시장이 꺾이는 시장이 연출된다면 네. 더욱더 힘든 시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는 안정화 쪽으로 전반적으로는 모티브를 잡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자금을 푸는 형태로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에서는 안정화를 좀 꿰고 있고요. 네. 내수 시장의 자금 유동성 구조로는 양적인 구조를 좀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예타 없이 혹은
토지 보상 관계, 네. 여러 가지 SOC 사업 부분으로 자금을 좀 양쪽으로 좀 풀겠다. 그래서 유동량을 좀 늘리면서 내수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를 잡고 있다면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만 잠깐 부동산 시장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얼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상반기로 항상 저희한테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돌아서는 시점이 네네, 네, 한번 예상을 해보고 좀 대응책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마포구가 워낙에 저희가 볼만한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 그 뒷길 당연히 발전소 길이거든요. 저희 회사하고 굉장히 네네. 근접을 해 있는데 지하화가 되면서 많이 바뀌어요. 이게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네. 그래서 일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하화 산업으로 들어가고요.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잡아서 네. 주변 건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네. 건물 자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 산책로 정도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산책로 형식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막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 네. 그래서 첨단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2년도에 2년에 이제 개관을 하는 이런 완공되는, 목표이기 네. 때문에 지금 한참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주변에 참고로 단독주택지나 빌라들 몇 많아요. 년 전만 해도요. 잘 안 갔죠.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맞아요. 네. 제가 재작년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그쪽 일대에 건물이 나오면 좀 한 매수화해볼 의향도 있고, 그래서 네네. 알아봤는데 안 나와요. 오. 물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고가로 높아요. 이렇게 아, 움직이는 이런 그런가요? 네. 형태라서 저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문가인 저도 살짝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래요. 네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 욕심을 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직접 또 가보기 때문에 이게 설계 공모작에 당선이 돼서 뭐 이렇게 도면도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또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예쁜 내 지금 공간으로 정말 이쁘더라고요. 태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잠깐 저도 봤었는데 네. 건물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길이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물이 건물인 듯 공원인 듯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들, 네. 아주 좋아질 한 것 뭐 같습니다. 3년만 있으면은 또 개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조만간 많은 분들이 또 발걸음을 하는 명소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포구 하면은 대표님 저희 아현동 얘기 안 해볼 수가 네,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빌라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현, 네, 네. 1단지 1구역. 네네. 이게 개발의 속도가 많이 나네요. 아현동 쪽. 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아현동 699번지 하면 이제 그 오래된 집들. 실제로 이쪽 일대가 집들이요. 네. 아현동 일대, 그 주변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이화여대 그 주변으로 해서요. 집들이 70년대, 80년대에 다 지어져 있다. 옛날 예. 집들 그래서 스타일. 전반적으로 보면 40년, 50년 차 된 집들. 그래서 노후도 기준으로 잡으면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현 일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넘게가 네. 지금 30년 재건축 재개발을 넘긴 이런 넘었어요, 고령 기한이. 아파트, 고령 단독, 고령 빌라, 연립 이런 형태를 띠고 아, 너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령화됐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도시 생활에도 굉장히 맞지 않고요. 생활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취약하죠. 불이 난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방범, 안전 그런 이런 게 거에도 또, 굉장히 네. 취약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지역으로 이제 개발 기조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덕 일지구, 네. 이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좀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 바로 앞 옆쪽으로는 서울시 중구, 조금 더 위로 가면 종로구 이렇게 또 끼고 있죠. 그래서 북아현동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동산 핵심, 시장 네. 중에 한 곳이라고 시장.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호가 시장으로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 5년 전에만 하더라도 2천만 원대 평균. 땅값 기준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느 호가 정도? 시장으로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죠.
2배 반, 3배. 그 정도까지. 3배, 4배에 또 넘는 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호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지금 실거래된 거로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그 정도 되는 이런 되겠어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기준가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는. 다만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충분히 좋은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지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저희 도심 한복판이기도 하고 네, 너무 교통망도 좋죠. 좋고 네네. 주변이 뭐 다 뭐 홍대라든가 굉장히 핫한 쪽이 네네, 많기 학군도 때문에 좋고. 맞아요. 학군도 좋네요. 상권도 네. 좋고요. 뭐 직장 관계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바로 안쪽으로 중구와 종로구가 또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는 또 녹지 공간이 또 잘 끼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 네네. 네. 그래서 큰 병원도 많아서 정말 좋아요. 맞습니다. 살기가.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 개발 기조로는 굉장히 네. 메리트 있는 지역 중에 네. 한 곳이다. 네. 이미 땅값은 조금 많이 뛰어 있는 시장 중에 한 그래서 곳이다. 신규 진입은 메리트가 조금 없지만 네네. 굉장히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마용성 걱정 없는 거죠, 대표님? 네. 전혀 걱정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도와드릴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내일입니다. 1월을 갈무리하는 세미나. 저희가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홍대역 청룡문화공간 3층에서요.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요. 구정을 쇠고 그 다음 주 특별히 저희가 세미나 일정을 강연을, 편성해가지고 네. 예. 2월 8일 날입니다. 금요일 영등포역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기획 잡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많은 분들 네네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미나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1대1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좀 속도 내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 말씀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구리시 수택동 네. 태영 대시양 33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살고 계시진 않으시고요? 네네, 살진 네네. 않고, 임대 네, 전세 주고 주셨어요? 있어요. 네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의 네.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맞아요.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고 해서 괜찮을지. 네, 연락드렸습니다. 1년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으면 얼마 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대료도 주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좀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신 게 맞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향후에 좀 이쪽으로 건너가실 계획까지는 없으신 거고요? 네, 이제 네. 차후에 이제 몇 차후에. 년 후에는 제가 네. 또 상황 봐서 제가 들어가서 입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저희가 다 감안해가지고 한번 투자 가치 있는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구리시입니다. 뭐 서울과 거의 뭐 서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좀 많이 저희가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투자 목적의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쪽에 대표님? 지금 구리시가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00만 원대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대가 중반 정도 네. 이렇게 가격대. 지금 규조로 보면 잠깐 지금 조정받고 있는 타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 뒤쪽으로 보면 남양주 쪽으로 해서 재건축이 아닌 신개발.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쏟아지는 다산지구.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제 3기 아래쪽으로, 신도시 3기 기조까지 신도시. 또 잡아지고 네. 양평 지금 택지지구 개발이 좀 많이 양정 역세권 개발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역 아파트 단기적으로는 잠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남는다. 지금 현재 네. 1,400만 원대 중반대라면 저는 1,600만 원대까지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갖고 가시는 걸로 좀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지금 수택지구라고 하죠. 도시정비 촉진구역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이미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시장도 있고요. 주변에
그 밑쪽으로 토평 일대가 신개발이 또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는 거에 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이 연장해서 들어오는 구조. 네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 시장으로 길게. 봤을 때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네.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까지 이 구조로 보면 4년 차, 5년 차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딱 좋다. 아파트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고급자재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를 새 아파트 들어가면 각종 조금 유해 물질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파트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차, 5년 차면 너무 살기 좋다.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그쪽 지역으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얘기 같고요. 교통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이요. 그래서 저는 팔고 가는 게 아니라 갖고 가시자. 네. 그리고 보유기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거주 요건 2년 채우시고 보유기간 또 3년 채우시고 해서 한 4년, 5년 더 갖고 있으면 아파트 값 괜찮다. 저는 1,500만 원 이상, 1,600만 원까지 네.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는 걸로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안 하고 시청자님 홀딩으로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는데요. 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네, 해결되신 것 수고하세요.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경기도에서 구리시하고 남양주가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했고 말씀해주신 다산 신도시로 그렇고 네네. 계속해서 뭐 교통망도 좋아지고 아파트도 계속 네, 들어서 뭐 맞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지 쪽으로. 네. 네네. 네네. 거기다가 이제 GTX 비노선까지 또 확정을 내게 되면 맞네요. 그죠? 네네네. 가격 상승 요인이 강하게 작용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외곽으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또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네네. 기간은 좀 넉넉하게 좀 봐야겠지만 네.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좋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100번 같은 경우 지금 바로 그 주변에서 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나들목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 지금 개발 제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막 급격히 풀리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개발 제한이나 그린벨트 지역은 수용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수용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빠질 수도 있지만 네네. 반면에 아파트들 들어서는 구조에 교통망이 또 확충이 된다면 플러스 효과가 있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네. 기존의 아파트들만 새로 짓는데 교통망이 해소가 안 되게 되면 수요 인원이 잘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 수요 저하에 의해서 아파트가 빠지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 수요 인원이 확 몰리겠죠. 거기다 교통 호재까지 확 좋아지니까. 좋아지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는 시장이 어허.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기준 2019년, 2020년 시장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보유기간 1년 됐으니까요. 거주유권 2년 채우신다고 치고 그다음에 3년 차를 넘기는 구조로 잡아서 5년 정도 예상을 잡으면 내후년부터는 좀 좋아진다. 네. 그래서 가격대가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오케이고, 네, 직접 네, 살아도 거주 굉장히 요건도 좋을 좋다, 이렇게 것 볼수 있죠.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고민 별로 안 하시고, 네,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그 수원 영통구에 네, 네, 원천 주공 2단지인데요. 네, 네. 저희가 그 5월 달에 이제는 전세 주고 있는데 그게 만기라서 예. 저거를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럼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네. 요즘 시장도 오. 너무 안 좋고 해서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아이고, 네. 고민되시겠어요. 이거를 아마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네. 상태인가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엔 저희 수원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신데 무리해볼까요? 아니면은 전세로 끝낼지. 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자, 일단은 이 건물, 이 아파트부터 보자면요. 약 2,0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1,835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거의 20년 오래된 차를 바라보고 아파트네요. 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보자면
사업연도 기준으로 넘어가는 기준점만 10년 기다려야 좀 많이 되고요.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인가, 뭐 조합 구성,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면 요건까지 또 잡으면 길어질 것 같고. 빠르면 새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17년에서 20년 봐야 되는 아이고, 이런 시장이기 기네요, 때문에 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2019년, 2020년, 2020년 2년도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 현재 보유기간 4년, 세입자가 5년의 만기, 세입자 만기가 끝나는 시점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여기는 중기 시장 넘어갈 때까지도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교통 호재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조금 약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밑쪽으로 일자리가 잘 창출되어 있죠. 우리나라 S기업에 네. 잘 들어와 있지만 S기업의 일자리가 지금 변모가 좀 이루어지면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이런 형태를 맞아요. 띠고 있습니다. 네네. 먼 지방이 아니라 가까운 네네. 경기도권에서 분산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 밑으로나 위쪽으로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다. 공급이 당분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잠깐 뭐 올랐다 내려갔다 말하기는 좀 뭐 어려운 이런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파트들이 많이 좀 올랐어요. 여기는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좀 올랐고요.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눈에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또 아니고, 또 이렇게 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갖고 가시는 시장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아파트를 팔고 이 위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그건 위쪽으로 아니에요. 좀 올라오는 네네. 형태를 차라리. 띠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하, 예. 아파트를 팔아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그럴 것 네, 같고요. 어렵죠. 해지 기능의 역할도 네네. 좀 부동산에서는 네. 현금 자산 보유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팔고 만약에 다른 대처 부동산으로 움직인다면 저는 안 말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약간 선택지를 저희 성대님한테 조금 넘겨주신 감이 있어요, 대표님. 확실하게 아주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위쪽으로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시는 거는 괜찮다. 조금 네, 더 여건이 올라가거나 되시거나. 오히려 네. 지금 안쪽으로 네. 팔달구 쪽이 팔달구나 이쪽으로 좀 들어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어허. 보여집니다. 장안구 쪽으로. 그쪽으로요.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신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신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논밭 임야산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이미 주거지 아니면 상업지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의 시장을 형성시켰다가 다시 다 부시고 토지의 시장은 호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물이 없어지는 이런 네네네. 형태.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토지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잠깐 빠졌다 움직이는 네네. 그래서 단기 주문이 발생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 보시는 게 좋지 팔달구 않을까 장안구나 이렇게 이쪽. 보여집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지금 뭐 수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게 생활권이세요, 수원이? 네, 네.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러면은 뭐 생활권이에요. 멀리 가시긴 힘드실 것 같고, 네, 이거를 매매해서 오래 가져가지는 않는 방법,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팔달구나 장안구 쪽으로 들어오거나 위쪽으로 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릴 그러면 테니까. 위쪽이라는 네네. 거는 저 뭐 분당이나 서울 쪽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 바로 네. 이쪽에 광교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아, 이쪽에 바로 옆에 수지구도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예. 조금 더 무리해서 분당 비싸서. 조금 무리해서 서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먼 위쪽이 아니고요. 가까운 이쪽 또, 광교도 괜찮고 수지구도 괜찮다. 또 직장도 있고 생활하신다고 네네네네. 하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님 좀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물색을 한번 좀 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뭐 세미나장이나 또 전화를 그러면 저희가 조금 그게 네. 예, 앞에 원천역이 생기는 거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기 개통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호재를 네. 호가 시장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오히려 지금 그 시장에서 강하게 조정받는 게 오히려
오히려 광교동 쪽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조금 건물의 시장이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상담을 조금 도와드렸고, 네, 바로 또 연결 가능하면 좀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전화를.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여기 도봉구, 네. 서울시 도봉구, 네. 도봉이동 극동아파트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얼마나 사셨어요, 시청자님? 한 10년 넘게 10년 정도.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살았어요. 앞으로 좀 네. 전망이 어떤가 하고. 지금 꽤 거주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살짝 팔까 말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세요? 네. 그런 고민하고 계신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래 조금 사셨는데. 올랐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팔까요, 그러면? 올랐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올랐으니까 네. 조금 더 갖고 있어 볼까? 더 오를까? 네. 아니면 지금 이거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다 꺾인다는데 도봉구도 그동안 잘 안 오르다가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요. 올랐거든요. 네네. 이거 지금 그나마 조금 올랐는데 이거 다시 털어내버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갖고 가시자. 홀딩, 이렇게 홀딩. 좀 정리를 네. 해드리고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되고 지하화되고 그 주변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여집니다. 또 이 자체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네. 벌써 지금 91년도에 지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제 곧 들어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형태를 띠고 있기 얼마 때문에. 남지 않았군요. 예. 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럼요. 이거 네. 물론 이제 가격 많이 올라도 양도세 많이 안 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자산이 있는가도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요건상 네. 이거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변에요. 물론 이제 학군 자체가 조금 약하지만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근처에 같습니다. 뭐 산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그럼요. 가격도 앞으로 교통이 오른다고 굉장히 하니까. 좋아집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GTX 네. C노선. C노선. 네네. 네. 그래서 상도 이쪽으로 다 네,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으로 네. 바뀌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희 대표님께서 꼭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을 좀 하셨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잘 좀 네. 거주하시면서 네,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더 물어봐도 궁금한 점 되나요? 있으세요? 예. 네. 경기도 평택시 네네. 현덕면 신항 188번지요. 네. 다시 한 번만 시청자님 불러주시겠어요? 평택시부터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평택시 현덕면 네. 신항리요. 네. 신항면. 신항리. 신항리. 잘 제가 안 들려서 네. 네네. 찾으셨어요? 번지수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188번지요. 188번지. 네. 네. 188번지. 저희가 조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시청자님 여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 네. 땅이 좀 있는데 앞으로 전망 좀 알아보려. 이게 투자 개념으로 사놓으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평택 쪽에 뭐 정보가 있으셔서 사신 건가요, 시청자님? 좋아질 것 같아서? 투자- 누가 지인이 좋다고 해서 네,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있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 투자 관련해서 전망이 어떨지 저희가 한번 조금 봐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평택이요. 지금 삼성, LG,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여러 가지 개발 기조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 가격대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무릎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덜 올랐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인구가 47만인데요. 앞으로 더 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20만을 넘기는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 2030년도 안쪽에. 그래서 메가시티요? 아직까지는 땅의 시장으로는 굉장히 들어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신왕리 188번지 맞죠? 예. 네, 지금 관광 특구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 지역이. 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신 지가 2년 정도 되셨다고 했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림지역 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지금 도로도 끼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 기조가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논이든 밭이든 아무 상관없다. 참고로 맹지도 상관없는데요. 네. 맹지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렵죠. 고삐 불린 소처럼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네. 가격을 정확히 흥정해서 가격 호가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지만 아니면 논밭도 상관없다. 개발이 강한 지역들 같은 네. 경우는요. 특히나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만 뭐 10만, 20만을 바라보는 이런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가장 뭐 활발하게 네네네. 고용이.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땅의 위치나 네. 요건상 굉장히 네네. 좋은 땅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욕심나는 땅 중에 한 곳입니다. 뒤에로는 녹지, 앞으로는 이렇게 강이 안성천을 딱 끼고 있고요. 땅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변에 지금 도로가 이미 개통돼 가지고 지금 다리가 얼마 전에 개통 직전에 한번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예,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역에 곧 개통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입수를 잘하셨네요. 네, 높은 안목으로 인해서 네, 네네. 토지 투자 아주 잘 들어가셨다라는 평가 나왔으니까 부동산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도 좀 네. 가져가시고요. 땅 투자도 긴 안목에서 아마 수익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더 네. 목소리가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네네. 기분 좋게 또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나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택에 있는 네, 토지 투자까지 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토지 그 시장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평택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덜 올랐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많이 오른 줄 이번에 알았거든요. 지금 그 네. 국토종합개발계획 지금 예타 없이 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도 또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지역 균형 발전 구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쪽 네. 평택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평택 오산간 네. 복복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복전철 관계로 3조 1천억 정도 규모. 그래서 단일 사업 구조로요. 예타 없이 가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구조가 지금 이쪽 평택 사업 중에 한 곳이고요. 뭐 이거는 정말 조적절이라고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네.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못 갔거든요. 못 간 이유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네. 물론 상권도 잘 형성이 아직 덜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먹고 자고 주거지 형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네, 네. 지금 평택하면 아파트 시장 미분양 관리 지역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군하고는 좀 별도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유수 지역 및 반경 2.7km를 못 벗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주거지가 미군 부대 지를 중심으로 거점 2.7km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의 미분양 관리 지역 건물의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미군 부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 고덕 국제도시 브레인시티 그 주변, 네. 그 다음에 평택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움직인 소사볼지구 여러 가지 그 지구 단위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쏟아내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의 시장이 아닌 네. 바로 토지의 시장이 토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3조 1천억 규모의 SOC 사업 규모로 또 자금이 쏟아지는 이런 구조라면 호재가 더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토지 네. 시장으로 대토 관계에 또 움직이는 이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굉장히 땅의 위치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거의 네. 만점에 가까운 아주 좋은 네, 점수를 주신 것 같아서. 만점이 아니라 이건 플러스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약간 조정받고 있고 옥석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사가지고 10년 아니 20년에 따블 보겠다 이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지금 주거지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아니고 이제 주거로 좀 바라보셔라. 보시는 게. 그래서 꼭 투자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보지 마시고 주거 목적으로 될 수 있으면 보는 이런 구조. 하지만 이쪽 평택 토지 시장만큼은 아주 10년 뜨겁다. 네. 그 이하의 연도에도 그 이상의 값어치가 나는 이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잘 투자돼 있다 서울 이렇게 볼수 아파트 있겠죠. 몇 채 부럽지 않은 아마 든든한 맞습니다. 네, 네, 자산이 네, 네. 또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개발의 송병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편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일은 저녁 7시 네, 다시 또 저희 머니맨 네, 자산 관리 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